평소에 EBS 강의만 주로 듣는데 EBS 스마일 희망특강 한다는 거 알게 돼서 사전 접수해서 왔어요. 혹은 나가면 해야 되고요. 나가시면 왜냐면 개념부터 기출 좀 보고 연계교재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할 게 너무 많네요. 그거 다 하시면 됩니다. 개념, 기출, 연계교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성수고등학교와 EBS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강원도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많이 와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강원도에서 16년, 태어나서 16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왔고요. 춘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도 있어요. 네, 보시면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라는 시입니다. 까닭도 연고도 없이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봄이 오는 곳, 그 아름다운 춘천에서 여러분과 30분 동안 국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어려워요. 그쵸? 3월 학력평가 1등급 컷이 지금 예상이긴 하지만 84점으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앞으로 수능 대비 우리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는요, 국어를 잘했을까요? 제가 막 이렇게 잘난 척 하면서 여러분한테 국어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좀 창피하지만 저의 고3 때의 성적 총평을 갖고 왔어요. 어때요? 저 때는 언어 영역이었고요. 언어 영역이 부족하므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위에 있는 것까지 막 읽는 친구들이 있죠, 지금. 네, 사실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단어를 외우라 그러고요. 수학은 공식을 알고 적용하라고 그러는데 국어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어는 내가 한국어 원어민으로 19년,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문제집을 이렇게 쌓아놓고 무턱대고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었습니다. 수능 때까지 제 발목을 잡은 과목이 바로 국어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국어를 전공한 게 국어 네가 뭔데? 내 발목을 잡아? 이런 생각으로 국어를 지금 15년째 교사가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못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 국어는요, 이런 계단식 성적 향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신 국어 공부는 했으나 수능 국어 공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견딤의 시간이 있어야 해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견디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3월, 4월, 5월 열심히 공부했어요. 4월 학평 별로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정말 참고 꾸준히 하면 6월 모의평가 때 내 국어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희열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 3개월을 꾹 참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공부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은 일단 국어를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다 어렵다고 했으니까 나는 왜 국어를 잘 못하고 어려워할까?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저도 없는데. 네. 자, 바로 복근인데요. 국어의 기초 체력, 국어의 복근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종목은 다르지만 처음부터 슛 연습을 하거나 슈팅 연습을 하거나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다 똑같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어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어의 기초 체력. 그게 뭘까? 국어의 기초 체력? 근데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 연습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뭐 3초 복근인가? 그걸로 유명한 사진이에요. 제가 했던 방법이죠. 저도요, 그냥 기초 체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철조망에 딱 대고 문제만 풀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의 기초 체력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낄끼빠빠. 우리 친구들은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면 학부모님 중에 혹시 이거 나 무슨 소린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무슨 소린지 알아? 하시는 분 계세요? 와, 어머니. 그렇죠, 맞아요. 와, 신세대 어머니세요. 맞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몰랐어요. 제가 남자반 담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축구 얘기를 할 때 잠깐 꼈거든요. 그랬더니 장난꾸러기 어떤 남자아이가 낄끼빠빠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기분은 나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교무실에 와서 낄끼빠빠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면서 붕괴했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전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어 시험지에 나오는 모르는 말,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면서 불편을 느꼈던 말 안 찾아보죠? 우리 찾아봤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3월 8일 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14번 문제입니다. 일단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밑줄 쳐져 있는 서술어니, 뭐 주어니, 부사어니 뭐 이런 말들 다 알아야 됩니다.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를 분석해야 돼요. 이제 개념을 여러분에게 주고 적용해 문제 이렇게 안 내죠. 문법 큰일 났어요. 그죠? 다 알고 있고 그거를 해석해내야 합니다. 이 문제는요. 바로 오답률 1위 문제였어요. 네.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친구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네요. 아, 나만 틀린 게 아니었어.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맞아야죠. 이런 문제를 맞아야지 내가 1등급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선생님, 문법만 그렇죠. 문법은 어렵잖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떤가요? 문학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 한번 볼까요? 음보, 네, 또는 청각적 심상, 비유적 표현, 비교한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물어봅니다. 청각적 심상이 뭐야? 그러면 바로 나와야죠. 문학의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 청각이라고 하면 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아니 선생님, 이런 게 개념이군요. 맞아요. 이 문제도요. 바로 오답률이 56.1%나 됐습니다. 꽤 높죠. 제가 분석하기에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못하는 이유, 모르는 말이 나와도 안 찾아본다. 그러면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것, 복근을 만드는 건 바로 기억, 니은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 뭐죠? 그렇죠. 개념입니다.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문제만 풀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기출만 돌리면 된다고 기출 공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자, 개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국어는 3단계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1단계는 나왔어요. 1단계는 개념. 2단계, 3단계를 공개해 볼까요? 바로 기출과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막 국어는 기출이 진리지 이런 얘기해요. 네, 기출을 돌린다,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 이런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연계 교재 두 시리즈가 있죠. 두 시리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두 시리즈가 있습니다. 국어 수능 특강 3권이에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그리고 6월 되면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연계 교재가 나옵니다. 연계 교재 4권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사랑하는 춘천 친구들, 네, 강원도 친구들에게 기출을요, 3개월 동안 끝내세요. 기출을 3개월 동안. 3월, 4월, 5월, 6월 모의평가 전까지 기출을 끝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기출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기출을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문제 풀어요. 그리고 맞고 틀리고 표시합니다. 아, 공부 끝.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기출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문제 보여드리면서 이런 개념어가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런 개념 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5년 동안 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게 보이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출제되겠구나. 문제 풀지 않아도 출제될 부분에 내가 스스로 막 밑줄 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출을 통해서 출제 요소를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출제 요소를 분석했다. 출제될 부분을 나는 이미 예측하고 지문을 읽는다. 작품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기출은 단순히 풀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분석하는 대상이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기출은 분석하는 겁니다. 출제 요소, 문제 유형, 접근법, 개념 등등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기출을 끝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복잡하죠. 수능이 나온 지가 1994학년도부터 시작됐고 지금 우리는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니 20개년이 넘는 걸 아니고요. 기출은 또 얼마나 공부하냐? 3개년을 공부하십시오. 3개년. 2018, 2017, 2016. 네. 그래서 우리가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보죠.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 보고 11월 수능을 봅니다. 그러면 6번의 그 모의고사를 다 분석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3개년을 6월, 9월, 11월 수능 분량을 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6월, 9월, 11월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3월, 4월, 왜 그건 나중에 보라고 하지? 네, 시간이 나면 그걸 더 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능은 어디에서 출제를 하나요? 그렇죠.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출제를 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2번을 출제를 해요. 그러면서 6월, 9월을 통해서 이렇게 수능을 낼 테니까 너희들이 대비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완성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6월, 9월, 11월 보시고요. 그리고 3개년을 분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회분이 나올까요? 몇 회분 모의고사가 나올까요? 9회분? 네, 9회분인데 2016학년도는요. 국어가 A형, B형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3을 더해서 총 12회분 모의고사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숙제 드렸어요.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12회분 6월, 9월, 11월 이 문제를 분석한다. 알겠죠? 네. 사실 공부 잘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성실하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숙제를 내고 갑니다. 기출 분석 그렇게 하세요. 개념 강의 들으세요. 연계교재 철저히 공부하세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을 하는 사람은 수능날 웃는 거고요. 실천을 못하는 사람은 수능날 우는 거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고요. 오늘 2가지 숙제를 드릴 텐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국어는 한마디로 뭐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뭘까? 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단어고 수학은 공식인데 그 국어는? 그래서 제가 고민해본 결과 국어라는 과목은 다른 그림 찾기인 것 같아요. 저예요. 제가 고3 때고 그 옆에 있는 건 포토샵 엄청 처리가 된 저의 모습입니다. 네. 뭐 다른 건 뭐 포토샵으로 인한 턱선? 네. 근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거 김미성이라는 사람이요. 같아요. 이걸 알아챌 수 있으면 돼요. 즉 지문, 글이죠, 글. 그 다음에 선지, 선택지, 1, 2, 3, 4, 5번 선택지입니다. 이것이 표현은 다르나 또는 주술이 바뀌었으나 똑같은 말이구나. 그 본질을 이해하고 이게 같다. 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다른 그림 찾기에서 다른 부분을 고르면 돼요. 국어가 얼마나 인간적인데요. 국어는 다 얘기해줘요. 지문에서 얘기해줘. 윗글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이런 거 고르라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죠. 그걸 못 찾는다. 그렇게.
근데 저기 이제 제가 고3 때 약간 이렇게 커튼으로 가리고 있어요. 좀 약간 우울해 보이죠? 그렇죠. 수험생이 좀 힘들었어.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하는 말인데요. 따님들, 아드님들 눈치 보시느라 힘드시죠? 아, 그래요. 되게 유세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1이 12반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16년을 자랐어요. 아버지 강부시고 탄광초원에서 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되게 당당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을 차려주시면서 미성아 밥값해. 밥값하는 건 뭐?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막 무서워가지고 어머 나 수능 못 보면 어떡해요. 이랬을 때 엄마가 괜찮아 우리 딸. 보통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되게 강한 엄마. 괜찮아 수능을 못 보면 한강이란 곳이 있다. 이건 편집해 주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강한 말이라. 하여튼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강 가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자, 어쨌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 수고를 우리 학생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국어는 뭐다? 다른 그림 찾기다. 알겠죠? 지문과 선지의 다른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그 다른 부분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앞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입니다. 네, EBS IE 가면 개념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 거 꼭 안 들어도 돼요. 뭐 개념의 왕도라고 있는데 제 거 꼭 안 들어도 되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 보시고 자기에게 만든 것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다른 그림 찾기 연습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요. 다른 그림 찾기를 할 때 저는 사실 3월 학력평가 끝나고 나서 우리 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시험지 내놔봐 막 이랬어요. 선생님 정답 안 나왔는데 뭐 선생님 정답 아세요? 난 알 수 있어. 네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딱 봅니다. 전 알 수 있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요. 문단별로 중요한 곳에 한두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시험을 봤다는데 표시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런 친구들 못하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나올지를 파악 못하고 지금 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 내가 왜 콩팥을 연구해야 되나 이런 3월 학평 본 친구들은 아시죠? 사구체, 신장 사구체 그리고 사진기의 그 구성, 구조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긴 읽었는데 읽긴 읽었어. 어느 순간 다 읽었어.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있습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워낙 어려우니까 자꾸 넋을 놓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런 목표의식 없이 읽게 되는 겁니다. 국어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역별 학습법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라고 하는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이 각각 5문제씩 나고요. 문학에서 15, 독서에서 15 이렇게 납니다. 근데 우리 목을 오르는 세부 영역이 있어요. 뭐예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독서. 맞아요. 독서에서 지금 고난도 문제를 또 굉장히 어렵고 정보가 복잡한 지문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도 약간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국어 잘해요? 풀면 다 맞아요?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답했죠. 다 맞아. 사실 다 맞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독서 영역, 과학기술, 예술, 인문, 사회 선생님 그런 거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맞아요? 제가 한 번 읽고 그걸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고백할게요. 그걸 한 번 읽고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만 100% 이해해서 내가 막 그 신장의 이 구조와 이 원리를 아는 것처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다 맞을까? 바로 독서 파트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 강약 독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약 독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독서는 문학이 아닌 비문학 지문을 얘기하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되게 음치신데 그래서 노래방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노래 교실을 다니시면서 노래에 자신감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노래 요즘에 좀 잘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별거 아니더라. 노래 있잖아. 예를 들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이렇게 부르면 정말 못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노래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야야 이렇게 강약 조절만 잘해도 뭐 음성, 발성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고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따라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어머 독서 영역, 비문학 지문도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어려운 지문들 처음 읽고 100% 이해 못한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은 저는 출제가 될 요소, 강하게 읽을 요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출제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내용 파악만 좀 하면서 약하게 읽습니다. 강약 독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강약 독해를 하려면 기출을 통해서 또는 개념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읽어라 라는 것을 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국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친구들이요, 선생님 저는요 매일 하루에 문학이랑 독서랑 한 지문씩 꼭 해요. 왜냐면 감 떨어질까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약간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감 떨어질까 봐 그런다고? 근데 생각해봐. 너에게 떨어질 감이라는 게 있니? 진짜? 감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 타고 태어난 친구들이 전국에 한두 명 있을까? 진짜 국어의 신 이런 친구들. 근데 저의 것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본 제자들 대부분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도움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막 몇만 권씩 읽어서 어휘력이 높고요. 풍부하다면 지문해석, 문학 작품 독해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나 책 안 읽었어.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어렸을 때 안 읽었던 책을 극복하기 위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런 것부터 읽을 순 없죠. 네, 그러니까 감을 기르라고. 이 감이라고 하는 건 다시 강조합니다. 기출을 분석하면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읽어야 돼. 이런 부분은 나올 거야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첫 문단, 작은 따옴표, 역접 접속어, 정리 표조, 예, 원리 과정, 대조 대비. 근데 이거 지금 메모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딸딸딸딸딸 암기하는 거 전혀 도움되지 않거든요. 스스로 알아야 돼. 이런 부분이 출제되는구나. 그래서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표시하고 있는 거지. 예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예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 상황과 적용하는 문제와 같이 연결돼서 나오겠구나. 굉장히 복잡한 구조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나와? 그러면 옆에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분명히 출제될 거야. 미리 예측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체의 경우 질량이 작고 밀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진동이 빨라지고 따라서 소리의 전달 속도도 빨라진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고 국어에서 나오는 지문의 내용입니다. 엄청 어렵죠. 여기 자연계열 친구들이 있죠. 네, 자연계열 친구들은 이것을 100% 이해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원리까지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지문의 내용이 나오면 저는 이거 뭐뭐 하면 뭐뭐 하고 이렇게 정보 간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으니 당연히 출제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옆에 저도 메모해요. 여러분, 재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그 카이스트 들어간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밑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느꼈대. 그러니까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진 지 한 2, 3년 됐죠? 네. 특히 독서 영역, 비문학이 어려워진 지 2, 3년 됐습니다. 그 학생은 체감한 거예요. 그냥 밑줄만으로는 안 되겠다. 표시를 해야겠다. 약간의 메모와 요약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메모하기 시작했대요. 자, 사실 우리 국어 영역 시간 많이 모자라죠? 모자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번 읽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시간 안 모자라요. 읽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문제 풀어볼까? 1번 선지 봐요. 이거 어디 썼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2번 선지 봅니다. 이거 어디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문제를 한 3-4문제 풀려면 한 5-6번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하거나 메모하거나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독서 영역 그렇게 합니다. 자, 앞으로 강약 독해를 하면서 나올 만한 부분을 표시 내지는 메모하자. 알겠죠? 그게 바로 국어 공부예요. 제재 공부 필요합니다만 연계 교재의 경우 그거보다 그렇게 감을 길러 나가시는 겁니다. 네. 자, 문학으로 가보죠. 문학은 시와 소설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시와 소설로 나눈다면 시가 더 어려운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시가 더 어려운 친구. 네, 손 내리시고. 선생님, 저는 소설이 어려워요. 소설이 어려워요. 아, 네. 제가 시가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어보면 시 왜 어려워? 그러면 짧아서요. 그래요. 소설은 길어서요. 우리 친구들은 시, 소설 다 어렵죠.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는 노래다. 시는 노래다. 좀 약간 편하게 생각합시다. 시를 읽으면서 여기 영탄법, 여기 대꾸법, 여기 서리법, 아싸 찾았어. 그거 진짜 시 잘못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에서 이제 친구가 이제 노래를 예약하는데 내가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를 예약해. 그러면 어떡해, 나 제가 노래 불러도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노래를 듣거나 거기 가사 자막을 보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죠, 편하게. 그쵸? 우리는 그 가사를 따라갈 힘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I say 화, you say 자, 화. 네, 그겁니다.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잘 따라가면 이 이야기가 뭔지 파악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시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노래 한 곡 한번 볼까요? 이 노래 알아요, 혹시? 맞아요. 예, 노래 많이 들었구나. 네. 우리에게 토닥토닥 격려를 해주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입니다. 잠깐 불러볼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빠밤 이런 노래예요. 네, 이런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난 늘 응원해, 뭔가 힐링이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게 느껴지죠? 시를 읽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돼요. 화자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얘기하는지 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화자와 사랑에 빠져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죠? 걔는 지금 뭐 할까? 어떤 상황에 있을까? 혹시 내 생각?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자를 궁금해하고 그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탐구하시면 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선생님 어려운 시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어려운 시도 있죠. 마치 이것처럼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아이들이 복도에서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저 뒷부분 이제 영어로 돼 있는 부분. 그래서 뭐지? 근데 되게 좋아요. 리듬이 좋아. 그래서 막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모르시는구나 이 노래.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부를까요? 예. 네. 네. 박수 쳐주시려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손목에 롤렉스 이제 보링 길거리도 배우린 노래 노을이라 보기엔 이건 번제 또 내리보내는 게럼해준 네. 아니 막 나도 들썩들썩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뭔 노래야? 근데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한 번에 파악 안 된다고 이 노래가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이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길거리 내 노래가 도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범죄에 가깝다 이런 자신감도 드러나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Get out my zone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리듬감만으로도 굉장히 신이 나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 순우특강 교재에 보면요,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막 화자가 어떤 감정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예요. 시마다 중요한 부분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시는 노래다라는 걸 일단 생각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설로 가서, 소설은 길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줄거리를 알면 좋은데 일부분만 발췌되어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요즘에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눈치 보이죠? 막 대놓고 엄마 옆에서 나 텔레비전 볼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나오다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는 텔레비전의 몇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몇 장면을 본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합니까? 우리 수능 국어에도 아주 몇 장면만 발췌되어 나오죠. 한 두세 장면 정도. 우리가 드라마의 한두 장면만 보더라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소설도 한두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설은 뭐가 중요할까? 따라해 볼까요? I say in, you say 물, in. 그냥 인물이에요. 뭐 소재, 배경, 구성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가 물 마시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주인공이 있고요. 말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여학생들 가슴이 막 간질간질하지.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막 이렇게 느낌.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남자 주인공이 지금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 상황 딱 이해되잖아요. 마찬가지 소설 몇 장면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물 따라가신다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일단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상황 안에서 구절의 의미, 소재와 배경의 기능 등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 사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털고 나오는 거예요. 화법과 작문, 저도 개념 강의할 때 한 강으로 끝냈습니다. 많은 개념 있지 않고요. 사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화법과 작문, 문법 15문제인데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8시 40분부터 국어시험을 봅니다. 9시 전에 털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화법, 작문, 문법 15문제를.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화법, 작문,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 지문 읽듯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친구들은 국어 시간 남아도는 친구들. 말하기 전략, 듣기 전략, 간단한 내용 파악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문법은요, 개념이 그냥 처음부터 끝이죠. 그쵸? 선생님, 저 문법 개념 한번 공부했는데요. 부족해요. 오늘 두 번째 숙제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한 달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달. 문법 개념을 5번 반복하십시오.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 국어 영역 전체에 대한 자신감 확실히 올라갑니다. 문법 개념은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 독서 문법 교과서의 문법 부분을 5번 읽어도 좋고요. EBSI에 와서 개념 강의의 그 문법 부분을 보셔도 되고요. 네, 상관없어요. 어떤 부분이든 스스로 5번 반복하면 굉장히 자신감 붙고요. 그 오답률 1위였던 그 문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에게 2가지 숙제 내드렸어요. 3개월 안에 개념, 기출, 그 다음에 문법은 한 달 안에 해라. 자, 마지막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대사죠. 잊지 말자,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이다.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 아니다. 라는 그 대사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네.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요. 응원해주는 괜히 막 눈물을 글썽이니까 괜히 저도 막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고 애정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 있는 친구들 20살의 그 시작을 찬란하고 빛나게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학평이 어려워서 국어에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말자 우리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왔습니다. 지식도 많이 주고 정보도 많이 주고 싶지만 그보다는 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꿈이 생겼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